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요 휴대폰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자 이렇게 갖고 계신 휴대폰 그 단말기 안에 탑재된 그 대부분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싹 제거했는데도 성능이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뭐 대신 가격은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됩니다. 그 현대 첨단 기술 덕분인데요. 바로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러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작동하는데 그 필요한 수많은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각 로봇마다 일일이 탑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요, 이 로봇 운용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저장했다가 이게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신호를 보내준다면 그 로봇 한 대당 가격은 훨씬 저렴할 겁니다. 물론 수시로 상태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나 오작동 확률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이죠. 그 네이버는 그 퀄컴사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른바 그 브레인리스 로봇을 그 세스라고 하죠.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브레인리스, 다시 말해서 뇌가 없다는 말이죠. 이 로봇의 뇌가 필요 없는 이유는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접속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로봇 머리에 이게 공간을 크게 차지하면서 뭐 충격에 민감하고 뭐 외부 환경에 취약한 그런 부품을 따로 탑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로봇 가격은 약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각 가정마다 1가구 1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듯합니다. 이 클라우드는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낸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각자 컴퓨터 내부에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중앙 데이터 저장소에 그 따로 저장하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용자들은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영어 클라우드는 우리말로 이렇게 구름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마치 하늘의 구름이 이 대지의 수분을 이게 빨아들여서 머금었다가 다시 또 세상 어느 곳이든 이게 비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술도 세상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저장했다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전송해주는 시스템이죠. 뭐 물론 구름에 비유한다고 해서 이 클라우드라는 게 뭐 허공에 둥둥 떠 다닌다든가 뭐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부 환경에 최적화된 어떤 중앙 저장소, 즉 데이터 센터를 지구상 곳곳에 두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웹하드를 이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웹하드는요, 단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이 클라우드 기술은요,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이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뭐 컴퓨터나 태블릿, 뭐 핸드폰, 뭐 이런 거를 새로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이렇게 설치해야 했죠. 뭐 윈도우니, 뭐 워드니, 파워포인트니 하는 프로그램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다가 일일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들여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편리하겠죠? 요즘에는 한술 더 떠서 이 클라우드에 인공지능까지 탑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구입하기에 너무나 이제 부담이 큰 뭐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뭐 인공지능을 이렇게 클라우드에 가입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모로 좋죠. 또 내 컴퓨터 저장 용량을 차지하지도 않고요. 필요한 일을 이렇게 필요할 때 또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거죠. 이처럼 이제 클라우드 기술은 인공지능의 시대, 혹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달리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되고 있죠. 뭐 우리의 생각, 아이디어나 뭐 컴퓨터, 자동차, 이런 건물, 심지어 살아있는 생물, 뭐 심지어 커피 맛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서 디지털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디지털 데이터들은 결국 그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원료로 기능하게 되는데요. 뭐 그 가운데 마치 진공청소기가 뭐 먼지를 빨아들이듯 또 혹은 구름이 어떤 대지의 수분을 빨아들이듯 매우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이 클라우드 기술은 세상의 모든 디지털 데이터들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술이 무엇이고 왜 주목받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는요, 이 기술을 통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소에서 이렇게 강조하신 그 일심이라는 개념을 한번 새롭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요, 이 클라우드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컴퓨터를 좀 사용해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사무실에 이렇게 성능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고 이게 고사양의 서버를 구축하고 나서 이렇게 뿌듯해했던 기억들 말입니다. 뭐 회사마다 전산실을 따로 두기도 했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원인으로 뭐 서버가 다운된다, 뭐 업무가 마비되고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뭐 이 정도의 고통은 받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회사 서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고사양이면서 고용량의 서버를 대신 빌려준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요, 기업은 직접 자신들의 서버를 유지하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보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높은 보안 수준에서 자신들 회사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는 분을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100층이 넘는 뭐 백화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있다고 하죠. 이 백화점은 뭐 보시다시피 규모가 엄청나고 부대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요, 손님들이 한꺼번에 수만 명이 드나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물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수많은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텅텅 비어 있게 되죠. 그리고 드나드는 손님도 몇 명, 평소에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 건물주는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임대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건물주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말로 달리 표현하자면 뭐 디지털 건물주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이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이용자들이나 기업 이용자들은 이 디지털 건물주들에게서 점포를 임대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뭐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새삼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뭐 우선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폭증을 뒷받침해주는 이 컴퓨팅 능력이 향상된 점, 뭐 이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뭐 달리 말해서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5G로 대변되는 디지털 전송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보면 뭐 여타의 다른 첨단 기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클라우드가 최근 특히 각광받게 된 원인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대면 사회로 이렇게 전환된 것인데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격리, 또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디지털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뭐 비대면 수업, 원격 진료, 뭐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등.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려면 아주 높은 수준의 디지털 처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은 지난 2년 동안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들은 엄청난 매출을 거두면서 비약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뭐 구글을 들 수 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바로 연상되는 기업들이죠. 뭐 여기 보이시는 상위 5기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중간에 3위를 차지한 뭐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를 제외하면 모두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 세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입니다. 일종의 디지털 건물주들인 거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1위 등극이 인상적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클라우드를 주력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이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도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처럼 작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5개 기업 가운데 3기업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입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타벅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 커피 맛은 전 세계 어느 매장에서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맛의 비밀이 이 클라우드 기술에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 매장에 있는 커피 머신에는요, 예외할 거 없이 손톱 크기의 이 칩셋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칩셋은 뭐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원두의 상태, 뭐 또는 물의 온도, 압력, 뭐 또는 추출 시간 등등 그 배합 과정상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데이터는 또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고요. 다시 또 클라우드에서는 뭐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지를 거듭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최적화된 상태의 커피 배합 데이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스타벅스 커피 머신의 칩셋에 전송하는 방식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균일한 수준 혹은 같은 맛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과거에는 스타벅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요, 매년 새로운 커피 제조 레시피가 나오면 그 레시피를 USB의 메모리에 각각 담아서 국제 우편으로 전 세계 매장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현재의 시선으로 돌이켜보면 정말 먼 옛날 이야기 같은 방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연작 드라마는 최근 높아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요, 기록적인 흥행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할 정도로 엄청난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 그 배경에 이 클라우드 기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오징어 게임은요, 세계적인 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넷플릭스가 제작한 작품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일찍이 자신들이 보유한 그 영상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 회사인 아마존 클라우드, AWS라 그러죠. 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로 일찍이 이전하는 작업을 8년 동안이나 진행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들이 한꺼번에 이 오징어 게임을 보려고 동시에 몰려들어도 영상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게임에서도 이 클라우드가 빛을 발하는데요.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 접속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용자가 일시에 몰려들더라도 끊임없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이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작동되는 곳이라면 또 인공지능도 빠질 리가 없죠. 이 인공지능은 이 클라우드 기술에도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전 시간에 다뤘던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미리 자신들이 서버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성 인식이나 얼굴 인식, 자동 번역, 이런 작업들을 하고자 하면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버에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그 이용자들한테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방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우리 일반 이용자들은 서로 가입하려고 줄을 서겠죠. 자기 회사의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서버에 제공하고 저장해서 보관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더 많은 데이터와 이렇게 연결해주고 결과도 훨씬 정확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출가해서 그런지 원효 스님께서 강조하신 일심 사상이 항상 떠오릅니다. 이 일심은 그 원효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목표에 대해서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그 도달하는 궁극의 어떤 진실한 마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깨달음의 세계인 거죠. 모든 존재와 현상이 나오는 곳이자 다시 또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만법귀일 일기하처라 그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만법귀일 일기하처라는 화두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이 일심의 의미를 떠올리다 보면요, 마치 클라우드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또 디지털 데이터들이 이 클라우드 저장소로 수집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일심에서 일이 하나라 그래서 숫자나 양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조화로운 전체라는 의미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화엄경 표현으로 하자면요, 일찍다 다즉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곧 일체이면서 또 일체가 곧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융합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이 클라우드 기술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클라우드 안에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서요,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또 새로운 작업을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수입된 데이터들은 다 다른 것인데요, 이 클라우드 안에서는 또 하나가 됩니다. 이 원효 스님은 이 일심의 경지를요, 아주 멋있게 비유하는데요, 이 푸른 구름과 큰 바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마치 봉황이 푸른 구름 위를 이렇게 날게 되면 그 산악의 비천함을 알게 되고요, 또 강을 다스린다고 하는 신 하백이 이 큰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이 산하의 협소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심의 세계는 이전의 시비분별이나 차별상 우리들이 서로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졸렬하고 유치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심에는 또 그 자체로서 마치 클라우드 필터처럼요,
이 부정적 영향력을 맑게 하고 밝게 정화할 수 있는 일종의 훈습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삼보에 귀해서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면서 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원효 스님이 강조하신 일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지식 스님들은 구르는 돌멩이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또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에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성이 깨어 있기만 한다면 이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로그인하는 그 순간에 한 소식 할지도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간 AI와 붓다를 총 39회를 준비해서 강연해 드렸는데요. 많이 어색하고 서투른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AI와 붓다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현재 급변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이 디지털 관련 주제들을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이 변화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청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절 인연이 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